미할로비치가 AC밀란에서 감독직을 수행할 때 만들어냈던 최고의 업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주 파격적인 결단이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넘어와서 첫 시즌 좋은 활약을 보였던 골키퍼 디에고 로페즈를 단박에 벤치로 보내면서 주전 골키퍼로 도약했던 한 선수. 만 16살의 나이로 AC밀란의 주전 골키퍼가 됐던 선수, 바로 지안루이지 돈나룸마입니다. 아직도 만 21세입니다. 벌써 세리아 통산 100경기 출장을 돌파하고 총 142경기를 뛰고 있는 밀란의 차기 레전드 후보인데요. 그랬던 돈나룸마가 다시 한번 그의 에이전트 라이올라와 함께 구단 내 잡음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해볼 주제는 돈독이 바짝 오른 돈나룸마 되겠습니다. 사건은 2017년 여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돈나룸마는 계약 기간이 2018년까지로 밀란과의 계약이 딱 1년 남은 시점이었는데 당연하게도 돈나룸마는 이미 팀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밀란의 운영진들도 계약 연장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콤비 라이올라와 돈나룸마는 밀란과의 재계약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 시 바이아웃을 넣는 요구를 하며 1차로 협상이 무산됐던 바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때 당시의 돈나룸마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이미 월드클래스 골키퍼로 평가받는 선수로 성장한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를 뛰고 싶다는 개인적인 열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침 밀란도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위해 많은 돈을 쓰며 보누치, 콘티, 캐시에, 빌리아, 차라놀루, 앙드레 실바 등의 선수들을 끌어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돈나룸마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 시 바이아웃 생성이라는 조건이 크게 악의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물론 위에 언급했던 이 시즌 영입 선수들이 거의 다 망했던 것은 함정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치며 돈나룸마는 재계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2021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는데요. 그런데 계약 세부 사항이 조금 이상합니다. 계약 세부 사항을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 연봉이 세후 600만 유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턱 막히고 시작을 합니다. 아니 연봉이 600만 유로라고? 이 부분부터 어이가 없는 게 돈나룸마는 이때 당시 만 18살이었습니다. 이런 선수가 연봉을 600만 유로를 수령한다는 것 자체가 세리아 무대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죠. 아니 18살부터 이 연봉을 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할지 짐작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골키퍼로서는 아직 돈나룸마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받는 슈체튼이나 한다노비치도 600만 유로는커녕 300만 유로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이가 없었죠. 거기다 더 어이가 없는 건 바로 이 선수, 돈나룸마의 형인 안토니오 돈나룸마인데요. 뜬금없이 밀란이 영입을 했습니다. 세컨 키퍼도 아니고 서드 키퍼로 영입을 했는데요. 무려 연봉이 세후 100만 유로입니다. 돈나룸마의 계약 조건에 형의 영입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랬을 거라 추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밀란은 굳이 100만 유로의 연봉을 들여서 골키퍼를 한 명 추가할 이유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안토니오 돈나룸마가 올 당시에는 스토라리라고 하는 나쁘지 않은 백업 키퍼가 이미 있는 상태였고요. 스토라리가 은퇴한 다음 시즌에는 백업 키퍼로 페페레이나를 데려왔습니다. 정말 안토니오 돈나룸마가 필요한 영입이었고 그 선수의 능력을 백업 키퍼로서 인정을 했다면 굳이 돈에 쪼들리던 밀란이 레이나까지 데려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사실상 돈나룸마의 연봉은 600만 유로가 아니라 형의 연봉까지 포함해서 700만 유로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팀에 대한 충성심은 없고 팀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 챙기기에 몰두한 겁니다. 뭐 대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밀란, 너네 챔스 가고 싶잖아. 그럼 나 필요하잖아. 근데 나랑 재계약 안 하면 나 내년에 프리로 다른 팀 간다? 팔려면 지금 팔아야지 돈이라도 건질 거 아니야? 나랑 재계약하고 싶지? 그럼 돈 많이 불러. 그리고 우리 형도 좀 데리고 와라. 싫으면 나 내년에 공짜로 다른 팀 갈게. 그리고 돈나룸마와 재계약을 맺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0년이죠. 그동안 밀란은 챔피언스리그를 계속 나가지 못했고 또 돈나룸마의 계약 만료까지 1년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 콤비가 재계약을 위해 협상을 스타트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연봉을 1000만 유로를 요구를 했습니다. 진짜 미친 거죠. 장담하건대 골키퍼 포지션에 연봉 1000만 유로를 감당할 수 있는 팀은 세리아 내에선 결코 없을 겁니다. 그것도 만 21세 선수인데요. 앞으로 연봉을 더 얼마나 올려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는 바이아웃 금액 3천만 유로까지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던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밀란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 어떤 빌어먹을 부부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돈나룸마보다는 이카르디가 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연봉 올려달라고 거의 매년 징징거리긴 했지만 터무니없는 바이아웃은 요구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돈을 뜯어내기는 하지만 인테르에 남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애들이긴 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에 팔리기까지 했으니 뭐 개인적으로는 돈나룸마가 더 나쁜 새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가 더 나빠 이 새끼야.
이제 이 상황에서 밀란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돈나루마와 어떻게든 재계약을 맺는다. 둘째, 재계약 요구를 쌩까고 그냥 데리고 있는다. 셋째, 지금 당장 팔아버린다. 그럼 먼저 돈나루마와 재계약을 맺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좀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밀란의 주급체계는 박살이 나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만 21세 선수가 1000만 유로의 연봉을 받게 되는데 다른 주축 선수들의 재계약 시즌이 되면 모두가 돈나루마를 기준점으로 삼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밀란에는 돈나루마 말고도 지켜야 할 코어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나루마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주면 이 선수들과의 계약에 있어서도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재계약을 한 이후에 나중에 팔면 되지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생각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팀 입장에서 이번에 재계약을 해서 연봉이 크게 올라간 돈나루마를 거액의 이적료까지 들어가며 사려고 할까요? 차라리 지금 밀란한테 받고 싶은 연봉 맞출 테니까 재계약하지 말고 내년 여름에 자유계약으로 이적하라고 라이올라 꼬시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라이올라는 지가 받을 수수료만 제대로 땡기면 만사 오케이인 양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재계약 요구를 쌩까고 그냥 데리고 있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됩니까? 밀란 좆되는 거지. 이건 그냥 자폭입니다. 이건 그냥 돈나루마만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년 여름에 자유계약으로 이적할 겁니다. 밀란은 돈 한 푼 못 건지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팔아버린다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밀란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급체계가 무너지는 것도 맞고 최악으로 돈나루마를 공짜로 뺏기는 것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현재 돈나루마 영입에 관심이 있을 팀은 몇 년 전부터 돈나루마를 원했던 파리 생제르맹과 케파로 개고생을 하고 있는 첼시 정도가 있을 텐데 문제는 코로나19로 관중을 아예 받지 못하면서 파리 생제르맹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카르디를 미리 사버렸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은 6천만에서 7천만 유로 정도의 선수 판매가 없이는 추가로 선수를 사올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첼시로 팔자니 마리아나가 제대로 값을 쳐줄 리가 없습니다. 고작 해야 현금 조금에다가 바카요코 넣어서 싸게 사려고 하겠죠. 이 부분도 최선이기는 하나 답이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마 밀란은 어쩔 수 없이 라이올라와 돈나루마의 요구를 거의 들어주면서 재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나마 눈탱이를 맞지 않으려면 밀란이 계약서를 잘 만들어야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밀란의 최선은 이렇습니다. 첫째, 연봉 동결,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시 연봉 인상의 조건이 들어가거나 둘째, 연봉은 800만 유로 정도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시 보너스의 조건, 셋째, 원하는 대로 연봉 1000만 유로를 준다면 계약 기간을 한 7년 정도로 길게 잡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 연봉이 지나치게 비싼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죠. 뭐 혹시나 돈나루마가 밀란에 대한 애정이나 충성심이 있어서 스스로 라이올라를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밀란 팬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족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얘네를 겪어본 인테르 팬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라이올라가 뭔 지랄을 하고 어떤 요구를 해도 돈나루마 입에서 입장 표명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100% 라이올라랑 돈나루마가 한통속이라는 겁니다. 이카르디랑 완다도 똑같았어요. 심지어 이카르디는 인테르 주장이었거든요. 그나저나 돈나루마를 이야기하고 있자니 진짜 이카르디가 다시 보니 선녀였네. 야씨 고마웠다. 그나저나 유로파 결승전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세 다음 시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세리아 주요 클럽들의 가장 기대되는 영입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